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원도 산골 여자 강산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 읽어드릴 책은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입니다. 모모가 본 로자 아줌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들으시고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린애들은 전염성이 강하다. 한 명이 어쨌다 하면 당장 다른 아이들에게 줄줄이 퍼진다. 당시 로자 아줌마 집에는 아이들이 7 있었는데 그중 2은 아침나절에만 머물렀다. 도로 청소 일을 하는 무사씨네 아이들이었는데 무사씨는 어찌어찌해서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러 나가는 아침 6시에 로자 아줌마에게 아이들을 맡기러 왔다. 그러고는 오후에 일이 끝나면 아이들을 데려갔다. 그 애들 말고도 나보다 어린 모세와 천성이 기분 좋게 태어났는지 늘 깔깔거리는 바나니아가 있었다. 미셸은 베트남 아이였는데 1년 전부터 베트남 부모에게서 송금이 끊기고 나서는 아줌마가 단 하루도 더 봐줄 수 없다고 늘상 투덜댔다. 로자 아줌마가 선량한 유태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녀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돈벌이가 좋고 일거리가 많은 곳을 찾아 멀리 떠나는 여자들 중에는 종종 자기 아이를 아줌마에게 맡겨놓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여자들은 한번 떠나면 그만이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제때에 낙태 수술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나오게 된 아이들의 이야기다. 로자 아줌마는 간혹 그런 아이들이 필요한 외로운 가정에 보내기도 했지만 그것도 법률 문제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여자가 몸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면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몸으로 벌어먹는다는 것은 곧 매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친권을 뺏길까봐 두려워서 아이를 숨긴다. 그래서 대개 비밀이 보장되는 잘 아는 집에 아이를 맡긴다. 로자 아줌마 집에서 내가 본 아이들에 대해 모두 말할 수는 없지만 나처럼 그렇게 오래 거기에 사는 아이는 거의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오래 머물렀던 아이가 모세, 바나니아, 그리고 베트남 아이였다. 베트남 아이는 결국 무슈르 프랭스 거리에 어느 음식점으로 갔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 그 아이를 다시 만난다 해도 이제는 알아보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엄마를 찾기 시작하자 로자 아줌마는 건방진 녀석이라고 욕하면서 아랍 놈들은 다 그 모양이라고 손을 내밀어주면 팔까지 달란다고 푸념했다. 아줌마는 원래 그렇게 못된 여자는 아니었다. 편견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나를 제일 좋아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악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면 로자 아줌마는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는 7 아이들 속에서 진짜 종합적 히스테리를 일으켰다. 벌써 빠지기 시작해서 몇 오락이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아이들이 배은망덕하다고 통곡을 하는 것이다. 그녀는 2 손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우리는 무정한 나이였다. 게다가 벽에서는 석회덩이까지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로자 아줌마의 통곡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이었다. 로자 아줌마의 잿빛 머리카락도 떨어져 내리는 석회덩이처럼 자꾸 빠지고 있었다. 뿌리가 약해서 머리통에 제대로 붙어있지를 못했다. 그녀는 대머리가 될까봐 몹시 걱정했다. 이렇다 하게 내세울 거라곤 쥐뿔도 없는 여자에게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큰 엉덩이와 가슴을 갖고 있었다. 아줌마는 거울을 볼 때면 애써 만족하려는 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억지 웃음을 짓곤 했다.
일요일이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잔뜩 치장을 한 후 다갈색 가발을 쓰고 볼리의 광장으로 가서 몇 시간씩 우아하게 앉아있다 오곤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을 고쳤지만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었다.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면 그나마 좀 나아 보이긴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주변이 좀 더 아름다워지도록 집에다 늘 꽃을 꽂아두었다. 마음이 좀 진정되면 로자 아줌마는 나를 주동자로 지목하고는 변소로 끌고 갔다. 주동자는 감옥에 가서 벌을 받게 된다고, 또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엄마가 다 보고 있으며 언제고 엄마를 만나고 싶다면 감옥에 가는 일 없이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할 거라고 훈계도 했다. 변소는 너무 좁아서 로자 아줌마같이 뚱뚱한 사람은 몸뚱이를 다 들여놓지도 못할 정도였다. 그렇게 외로운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했다. 그런 공간에 혼자 있으면 더 외로울 것 같았다. 우리 중 누구에게 오는 송금이 끊겨도 로자 아줌마는 그 아이를 당장 내쫓지는 않았다. 바나니아의 경우가 그랬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를 비난할 수는 없었고 그의 엄마가 6개월에 한 번 정도로 조금씩 돈을 보내왔다. 로자 아줌마는 바나니아에게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 애는 천하태평이었다. 그 애는 겨우 3살이었고 가진 거라곤 미소밖에 없었으니까. 로자 아줌마는 바나니아는 빈민구제소에 보낼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 아이의 미소만은 떠나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아이와 아이의 미소를 떼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별 수 없이 둘 다 데리고 있을 수밖에. 바나니아에게 흑인들을 보여주기 위해 그 애를 비송거리의 흑인 가정들로 데려가는 일은 내 몫이었다. 아줌마는 그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저 아이는 흑인을 봐둬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에 커서 잘 어울릴 수가 없게 되거든. 그래서 나는 그 애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가곤 했다. 그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향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나게 하는 바나니아를 무척 귀여워했다. 로자 아줌마는 투레라고 불리는 바나니아가 말리공화국 아이인지 세네갈 아니면 기니나 그 밖의 다른 나라 아이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엄마는 아비장의 매춘꾼로 떠나기 전에는 생드니 거리에서 벌어먹고 살았는데 직업이 직업인지라 국적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모세에게도 우편안이 불규칙하게 왔지만 로자 아줌마는 같은 유태인 처지에 어린 것을 차마 빈민구제소로 보내지는 못했다. 나의 경우는 매달 초 300프랑이 어김없이 왔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었다. 내 생각에 모세의 엄마는 양갓집 출신이라서 뜻하지 않은 아이를 가진 것을 부끄럽게 여겨 자신의 부모, 즉 모세의 조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모세는 푸른 눈의 금발이었고 유태인처럼 매부리코도 아니었으니까 내 짐작이 옳을 것이다. 매달 어김없이 도착하는 내 양육비 300프랑 때문에 로자 아줌마는 나에게 약간의 존경심마저 품고 있었다. 10살이 되어갈 무렵 나는 육체적인 조숙함 때문에 곤란을 겪었는데 문제는 아랍인들은 일찍 발기를 한다는 데 있었다. 나는 로자 아줌마에게 든든한 존재였다. 그래서 아줌마는 그 일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했을 것이다. 내가 6살이었을 때 화장실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다. 여러분은 내가 나이를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때가 되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해서 내가 갑자기 어른이 되어버렸는지를 설명하겠다. 얘 모모야, 너는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으니 모범을 보여야 해. 그러니 제발 엄마 문제로 난리 좀 피우지 말거라. 너희들 엄마에 대해서는 차라리 모르고 지내는 게 나을 거다.
너희 나이에는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말이야. 그 여자들은 진짜 창렬한다. 맙소사, 거짓말 같지? 놀랄 일이지. 넌 창녀가 뭔지 아니? 엉덩이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끔찍한 소리는 어디서 들었니? 틀린 말은 아니다만. 아줌마도 젊고 예뻤을 때는 엉덩이로 벌어먹고 살았나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자기가 젊고 예뻤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넌 참 좋은 아이다, 모모야. 하지만 제발 입 다물고 날 좀 도와다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었어. 아우슈비츠에서 나온 후로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없구나. 로자 아줌마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서 그녀가 못생겼다는 생각마저 잠시 잊을 지경이었다. 나는 그녀의 목에 팔을 두르고 그녀의 볼에 뽀뽀해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냉정하다고들 했지만 세상에 그녀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혼자 65년 동안 온갖 풍상을 견디어 왔으니 때론 그녀를 용서해줘야 한다. 그녀가 어찌나 우는지 나는 오줌이 마려워졌다. 미안한데요, 아줌마. 나 오줌 마려 죽겠어요. 오줌을 누고 나서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줌마, 엄마 얘기는 이제 안 할게요. 대신 개 한 마리 키워도 돼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이 집구석에 개 키울 데가 어디 있다고. 먹이긴 또 뭘 먹이고. 누가 개새끼를 위해 돈이라도 붙여준다던. 하지만 막상 내가 칼페트르 거리의 개 파는 가게에서 잿빛 털이 곱슬거리는 푸들 한 마리를 훔쳐왔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개 가게에 들어가서 푸들을 한번 만져봐도 되느냐고 물었다. 내가 천진한 표정으로 여주인을 바라보자 그녀는 내게 개를 넘겨주었다. 나는 개를 받아서 쓰다듬다가 냅다 도망쳐버렸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뛰어 달아나는 것이다. 그걸 못하면 살아가는 데 지장이 많으니까.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